2025년 1학기 기말고사 운정고 지구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운정고 같은 경우에는 타 학교 대비 모든 과학의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됩니다. 특히 시험 범위에 중간고사 범위가 좀 누적이 되면서 고체 파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지질시대 쪽만 이제 조금 적게 나가서 그쪽 파트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앞쪽에 퇴적구조, 지질구조까지 내용을 다 끌고 와서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수능을 보는 것처럼 범위가 넓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술형이 없는 대신 문제 유형 전체가 내신형의 쉬운 문제들보다는 수능 변형 유형으로 모두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 기출문제 또 수능 특강의 어떤 3점 유형 문제들처럼 킬러들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말고사의 1등급 컷은 그래서 이제 80점대 중후반 정도로 잡힌다라고 합니다. 지질시대와 대멸종 파트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간고사에서도 출제되었던 킬러 파트의 문항들이 10문제 이상 함께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2학기에 지금 이제 나가고 그리고 나서 잘려지는 해수의 이제 그 성질 파트 같은 경우에도 해류를 하거나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이제 대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현상 개념들이 거기에도 같이 누적되어서 딸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감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형에서 가장 어렵게 변별 요소로 지금 킬러로 잡히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유형 변형된 걸 좀 반영하지 않고 그동안 이제 출제되어 왔던 기본 이제 원소비 값으로 계산을 해서 지질시대에 왔던 연결하는 파트, 지질 구조나 또는 이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었는데 완전히 변형 문제에 꽂히신 건지 이쪽 킬러 파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신 운정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 문제에 힘을 좀 세게 주게 되면 아주 기본 암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가 합니다. 오히려 다른 학교에 비해.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앞쪽 파트, 그러니까 첫 페이지를 딱 보면 나 풀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약간 좌절감을 부추기는 것처럼 운정 문제에도 그렇게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는 거야? 라는 정도의 기본 문제들도 다수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의 배점들도 좀 적게 나오질 않고 배점이 크게 잡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라면 기본 베이스 점수가 잡힐 수 있습니다. 평균에 잡히고 변별력으로 등급을 이제 나누려고 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 문항을 보면 1번부터 4번 문항 같은 경우에 지층을 어떤 파악하기 위한 구조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이쪽 파트가 누적해서 암기를 안 하고 지질시대 파트만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던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부족으로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7번 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감기 수능 유형으로 좀 이제 최근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단층면이나 또는 습곡면을 가지고 같은 고도로 이렇게 잘랐을 때 얘네들의 어떤 이제 층에 따른 연령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라. 그거를 분석을 해봐라. 라는 요소로 반감기와 함께 꽤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킬러 문항으로 연습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9번, 11번, 12번 문제가 바로 반감기 킬러 유형 문제입니다. 6월, 9월에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출제되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응용을 하셔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1.8A 대신에 1.6A로 바꾼다든지 값을 조금 바꾸시기는 했으나 정확하게 원소비 값이 아니라 반감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 그 중간중간의 값을 제시하는 문제로 킬러를 낸 것은 고3 문제와 똑같은 유형입니다. 이 문제들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마지막 시간에 풀어주었었습니다. 또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6월 모의고사에서 또 적외 영상의 온도 연계 문제로 출제되었었던 겁니다. 요새 적외 영상 문제가 구름의 어떤 고도, 기본 개념으로 배웠었던 그 문제가 아니라 적외선 방출량이라든지 온도 개념이라든지 또는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량이라든지 결국에 열과 관련된 파트로 조금 문제를 꼬아서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처음 접했던 좀 변형이 나왔었던 얼마 나오지 않았던 이제 올해 최근
최근 문제들에서 고3들도 좀 많이 틀려갔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런 유형들은 잡히면 후에 기후 변화에도 연결될 수 있는 게 적외영상 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렸던 것이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6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25번까지 유체 문제는 좀 주어진 자료들이 익숙한 편입니다. 기본 현상을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어떤 이제 고체보다는 좀 쉬운 문제들로 나왔습니다. 고체 응용보다는. 해수의 성질 같은 경우에도 소 주제별로 하나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수 파트가 요번보다는 2학기 파트에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수의 성질,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로 우리가 심층이류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뒤에 쪽에 누적돼서 연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또 수능 유형들 같은 경우를 많이 내시면 이 수능 유형 문제에는 하나의 문제 안에 여러 개념을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누적을 계속 시켜서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요것을 이렇게 이제 간과하고 그냥 이쪽 개념으로만 풀어야지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틀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계되는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좀 짚어주시는 대로 누적해서 암기를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고 2학기 파트 같은 경우에도 운정 좀 많이 어렵게 출제되는 천문이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수능 유형 문제들도 미리미리 좀 점검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